여러분은 영화 쥐라기 공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쥐라기를 듣고 사람들이 공룡을 연상하게 된 건 아마 이 영화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쥐라기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재미있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말씀드리는 거 깜빡했는데요. 아직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 이곳은 톡픽입니다. 오늘은 이 쥐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공룡의 왕좌. 고생물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쥐라기에 대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열대 지역과 같은 정글에서는 크고 작은 공룡들이 서로 쫓고 쫓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덩치를 가진 것은 물론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들 중 최강으로 어떤 생물도 단숨에 먹어치워버립니다. 다만 하늘을 날 수 있는 프테로닥틸루스만은 예외입니다. 육지는 북극에서 남극까지 모두 정글로 뒤덮여 있으며 모든 곳이 온난하고 겨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도 이와 비슷한가요? 과학자들은 쥐라기를 삼첩기와 백악기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대략 2억 100만 년 전에 시작되어 1억 4,500만 년 전까지 5,600만 년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쥐라기는 생물의 대멸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룡이 멸종한 이유기도 한 백악기 고제 3기의 멸종 혹은 멸종하기 쉽지 않은 곤충까지도 포함해서 멸종해버린 페름기의 대멸종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종이 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 삼척기부터 쥐라기에 걸쳐 일어난 멸종으로 인해 당시 해양생물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던 코노돈트라고 불리는 칠성장어와 닮은 물고기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또 육지 위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공룡의 먼 친척벌 되는 포식성 파충류 크루로타르시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멸종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1만 년도 안 된 급격한 기간 동안에 일어난 멸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은 이 멸종이 후에 공룡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의외라고 느껴지시겠지만 가장 오래된 공룡은 삼첩기에는 이미 남아메리카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 대륙 역시 다른 대륙과 마찬가지로 판게아라는 하나의 초대륙의 일부였습니다. 초기 공룡 중에서 연구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스타우리코사우루스입니다. 키는 작지만 옆으로 긴 이족보행의 육식동물이고요. 또한 같은 소형이면서 이족보행인 파충류 에오랍토르도 흥미로운 생물입니다. 고생물학자 중에는 이것이 공룡 공통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종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어랍토르는 그 뛰어난 스피드와 적응력으로 판게아 대륙 전국토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공룡의 조상은 삼첩기 말 멸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룡의 운명을 바꾼 소행성의 충돌 후 수백만 년이 지나 포유류가 번영했듯이 이 멸종은 공룡들에게 오히려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쥐라기라는 말을 듣고 공룡을 연상하는 건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룡들은 바로 이 시대의 육지의 지배자가 되었고 작은 육식동물에서 대량의 화석을 가진 사나운 도마뱀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공룡이 있을 때의 지구.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공룡 중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연구되는 티라노사우루스는 쥐라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있었던 것은 용광류로 분류되는 거대한 디플로도쿠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입니다. 참고로 그 무시무시한 겉모습과 거대한 몸체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이들은 식물을 먹이로 삼으며 살아가는 온화한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얌전하다고 해서 그들 앞을 가로막거나 발밑을 서성거리는 건 인간에게 현명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초식동물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이와 비슷하게 크거나 혹은 재주가 있고 민첩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육식동물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알로사우루스나 케라토사우루스 등입니다. 거대한 육식수와 초식수의 싸움은 분명 어마어마한 박력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구들이 대전의 무대로 삼은 곳은 평원이나 끝없이 계속되는 삼림이었습니다. 피자식물은 아직 없었지만 현대의 소나무나 쿠프레수스와 비슷한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라이벌은 은행나무나 소철나무입니다. 현재 소철류는 주로 열대지방에서만 서식하며 은행나무는 단 한 종류만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쥐라기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종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쥐라기의 지리를 보여주는 지도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릅니다. 쥐라기 전반에는 아직 판게아 대륙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후 서서히 분열됩니다. 약 1억 7,500만 년 전에는 완전히 로라시아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으로 갈라졌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대륙이 형성되기까지는 아직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산조각난 대륙을 둘러싼 바다 또한 많은 생명으로 넘쳤습니다. 굴이나 달팽이를 닮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체동물이 넓은 범위에서 번식하며 현대와 같은 산호초도 출현하게 됩니다. 산호의 숲에서는 리드시크티스 등 초거대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는 무려 10m에서 30m. 과학자마다 주장하는 숫자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지구상 최대의 경골 어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크기를 갖고 있어도 메트리오링쿠스나 플리오사우루스 같은 바다의 육식동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 공격적인 파충류들은 움직임이 느린 거대한 물고기를 따라다니며 비늘을 물어뜯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쥐라기 최대급 해양 파충류 메가르노이사우루스는 이 플리오사우루스의 동료입니다. 그리고 당시 바다의 왕자로 군림하고 있던 건 분명 플레시오사우루스일 텐데요. 여러분도 어디선가 한 번쯤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긴 목이 특징인 바다 동물이에요.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 일일이 부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긴 목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헤엄을 치다가 휙 머리를 내밀고 숨을 들이쉬고 또 천천히 헤엄쳐 가는 것이죠. 굉장히 편리해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프레시오사우루스는 연체동물부터 대형 물고기, 다른 종의 도마뱀까지 바다 생물부터 하늘을 나는 생물까지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적어도 한 프레시오사우루스의 식사 메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화석을 조사했더니 위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곳에 커다란 암모나이트나 물고기, 그리고 익룡의 일종인 프테로닥틸루스와 비슷한 생물의 유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도마뱀 하면 현대의 조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생태계에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이들 익룡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프테로닥틸루스 말고도 조금 마이너한 람포링쿠스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육식으로 물고기, 곤충, 작은 파충류, 초기 포유류 등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쥐라기 후기에는 아케옵테릭스라는 동물도 있었습니다. 까마귀 정도의 크기로 이 하늘을 나는 생물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깃털을 가진 가장 오래된 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 조류의 조상인 시조새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고생물학자들은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아케옵테릭스는 오히려 진화하지 못하고 소멸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생명의 분화 속에서 트리코노돈이나 쥐라마이아와 같은 소형으로 채모에 덮인 온열동물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쥐와 가까웠으며 아마도 작은 육식동물이거나 시체를 먹고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포유류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아직 진화 단계로 보면 약간의 괴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덧붙여 현재의 유태반류, 유대류, 단공류가 가지치게 된 것은 이 쥐라기의 시대입니다. 공룡의 그림자에 숨어 살았던 이들은 수천만 년 후 자신들의 후손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이미지와 달리 쥐라기는 세계 모든 곳이 다 열대기후였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따뜻한 장소를 좋아하는 산호의 서식지는 현재보다 훨씬 넓고 극지에도 삼림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온대 지역 위도에서 혹독한 추위와 눈이 내리는 겨울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공룡이 무릎까지 쌓인 눈 속을 활보하고 있는 광경, 여러분은 쉽게 상상이 가시나요? 이 시대의 종언. 쥐락이 말기가 되자 날씨가 서서히 한랭해지고 습도가 높아졌습니다. 대륙이 계속 분열하고 해류가 변화한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 추정하고 있고요. 생명 또한 점차 변해갔습니다. 대멸종에 의해 종말을 맞이한 삼척기와 달리 쥐라기는 백악기로 완만하게 이동했습니다. 백악기는 공룡이 그야말로 전성을 누리다가 멸망하면서 막을 내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이야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신규 동영상 알림 설정, SNS 공유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저희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